일단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의 상황은 아직도 경찰 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초소 앞에 차벽에 막혀서 진입을 못하는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 사실 2차 집행 전까지만 해도 제3회 장소에서의 조사다, 방문 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던 카드였던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는 어제 아침에 발표됐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서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네. 그 호소문의 주된 내용은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이 내용이었는데 그 자기 방어권 보장의 일환으로 제시했던 게 이제 그 두 가지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수처는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뭐 그런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신청이 접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검토할 단계도 아니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그 호소문이 본인들과 미리 상의된 내용이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즉각 내놨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도 보시다시피 저 영장 집행에 불법하고 그 불법한 이유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법하게 집행되는 영장에 우리가 응할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런 수사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는 건 물론이고 그런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거나 방문 조사를 받거나 그것도 어쨌든 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에는 절대 응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대통령 관저 앞의 상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현재 관저 앞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현재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경찰 차량이 앞쪽에 보이고 그 앞쪽으로 소방대원들이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영장 집행의 주체가 되는 순간 그것은 위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는 경찰들은 현장에서 그 누구에게라도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1차 집행 때도 마찬가지 얘기였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조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로 가고 있는 이 공조본의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영장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오늘도 물론 이제 오늘 전에 이제 1차 시도가 실패로 들어가고 나서 오늘 사이에 뭐 공수처가 경찰에게 뭐 집행권을 넘기겠다 뭐 약간 이렇다가 이 요구를 다시 걷어들이기도 하고 이런 소동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의 주체가 되는 건 맞고요. 이를 이제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체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뭐 이 부분도 뭐 양측이 충돌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조본에서는 적법한 영장 집행이다 이런 입장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 인력과 더불어서 소방대원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일단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앞서 영상에서는 이제 인력들 사이로 부상자가 쓰러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근처 주변의 집회나 시위는 어느 정도 좀 통제돼서 하는 중인데 글쎄요, 지금 뭐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이나 이런 거를 좀 종합했을 때 아직도 좀 격한 상태로 집회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건지 사실 오늘 새벽부터는 강제로 이제 연좌농성을 하는 분들을 끌어내지도 않았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이제 어젯밤부터였죠. 어젯밤 11시부터 이제 관저 정문 앞에 앉거나 누워서 이렇게 연좌 농상을 벌이기 시작하는 일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오전 5시쯤으로 예상이 됐던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겠다 이렇게 하면서 누워서 이렇게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0시 20분쯤부터 기동대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강제 해산을 시킨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4시 25분 기준으로는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 했을 때는
탄핵 찬반 집회자를 합쳐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지금 저 앞에 결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일단은 뭐 저렇게 저지선도 쳐져 있고 바리케이드도 쳐져 있어서 현장 통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경찰 기동대의 인력이 지난번보다 300여 명 정도가 늘어난 3,200여 명이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회는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상자도 지금 좀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물론 저 집회 참가자들이 아무래도 저렇게 지금 그 기준선이 있다 보니까 네. 집회 허가 기준선이 있다 보니까 관저 앞까지 가서 이렇게 농성을 벌이거나 하는 상황은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회가 격화됐을 경우에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발 행동들의 변수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도 뭐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저 앞 차벽에서 대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공수처는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부상자를 이송하는 것 같은 화면도 보여졌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대치가 이어지고 충돌이 발생한다면 실제 현행범 체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우선 1차 집행 시도 때의 경호처 인력, 그 아까 3차 저지선에서 200명의 그 인간띠를 만들었다는 그 인원들에 대한 지금 체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 중에서 신원 확인된 26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조치와 함께 입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게다가 체포조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진입 작전을 펼친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가고 있어서 물론 이제 체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뭐 무조건적으로 뭐 막아서면 무조건 하겠다 이러한 기조는 아닌 걸로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단 이동 조치에 그쳤잖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체포를 뭐 그렇게 막 남발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뭐 강경하게 막아선다, 뭐 강력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오늘은 좀 현장 체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네. 지금은 그냥 경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경찰 인력들이 밀면서 아까 좀 계속 바리케이드도 밀면서 들어가고 했던 와중에도 계속 외쳤던 게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를 경고하면서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뭐 이게 장기화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굉장한 충돌이 예상이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아무래도 뭐 체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앞서 보신 대로 소방 당국도 계속해서 대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차량도 관저 앞에 차벽에 막혀서 현재 진입은 못하고 있는 상황. 앞서 이제 차문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인원이 뭐 더 탑승하는 것인지 혹은 하차한 것인지는 저희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쎄요, 지금 뭐 경호처가 1차 집행 시도가 불발된 이후에 내부에서 좀 분열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대치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아직도 뭐 내부 분열이나 이런 관련해서 들어온 얘기가 있습니까? 내부 분열 이야기는 뭐 1차 집행 시도가 끝난 이후에 박종준 전 처장이 이제 사임을 하고 경찰의 소환에 갑자기 응하게 되면서 좀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1차 집행영장, 1차 집행 시도 저지 계획을 그 당시에는 박종준 전 처장이 진두지휘를 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박종준 전 처장은 뭐 경호를 하되 막아서되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뭐 개인 화기 사용도 자제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지시를 해왔던 게 나타나기도 했죠. 온건파로 비교적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그 밑에 바로 있는 이제 김성준 차장이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금 나가게 되면서 김성훈 김성훈 차장, 차장이 그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게 되면서 지금 이번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메시지를 자꾸 던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경호처 내부에서 내부 회의를 할 때 김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도 나타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내분이 격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외부, 즉 수사기관들에서 경호처를 계속 흔들고 있잖아요. 뭐 광경책과 회유책을 번갈아가면서 서가면서 지금 흔들고 있고 또 경호처 내부 직원들도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집행 방해나 예.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무원 자격으로서 그런 죄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연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럼 경호처가 어디까지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담보가 돼 있나? 이런 불안도 읽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집행에서의 그런 어떤 내부에서의 불안이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경호처의 공식적인 입장은 매뉴얼대로 경호를 하겠다라는 입장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선 경호처 직원들이 앞을 막으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호처 측은 또 경호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다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 경찰을 체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둘 다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공수처나 경찰의 논리는 법적으로는 이제 논의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영장을 법원이 취소하지 않는다면 그건 적법한 영장으로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법한 게다가 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한 이의 신청까지도 기각이 됐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굉장히 적법한 영장을 집행을 하는 인원이고 그 집행 인원을 막아선다? 그렇게 되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법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사법경찰, 그러니까 특사경의 자격으로서 이런 어떤 불법 영장 집행을 하려는 인원들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사실은 윤곽근 변호사,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 경호처 직원들과 회동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경호원들이 특사경의 자격을 갖추려면 경호처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고 이거를 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즉 네. 지금 이 논리가 맞으려면 이 모든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특사경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통과해서 특사경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저 인원들이 전체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이러한 주장, 지금 윤 변호사는 1차 집행 때도 마찬가지 논리였거든요. 불법적인 집행을 하면 현장에서 경찰이든 누구든 그 누구에게 체포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쳤단 말이에요. 예. 그 주장은 조금 더 법적인 논박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일단 관저 앞에서 계속해서 대치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관저 앞에 대치하고 있는 경찰에 따르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다라는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관저에 들어갔을 때 김성훈 차장을 이제 현장에서 체포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우선 이번 체포 작전의 가장 큰 관건은 경호처의 저지선을 어떻게 뚫느냐거든요. 그 얘기는 곧 강경파를 어떻게 진압하느냐와도 직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강경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집행이 그래서 오늘 같이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금 가장 최일선에서 막아서고 있는 게 지금 이 김성훈 차장을 필두로 한 강경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오늘의 지금 영장 집행 인력에게는 뭐 상당히 큰 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우두머리를 묶어놓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 영장의 동시 집행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보입니다.